첫 번째 질문은 그냥 부자 아니고 진정한 부자란? 돈도 돈인데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에 여유가 없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나름 돈을 좀 벌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진짜 없었어요. 잠도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왜냐면 더 많이 벌어야 하면 더 많은 실력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바쁘게 살았는데, 돌아보면 그때 친구도 못 만나고 나의 취미활도 하나도 못하고 나를 돌아볼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내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결국 돈이고 뭐고 이렇게 놓아버리는 때가 오더라고요. 진짜 부자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많기 때문에 돈도 더 여유롭게 잘 벌고 나만의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여유 얘기 듣다 보니까 얘기해 준 것 중에 돈을 더 많이 벌려면 더 많이 일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드는 생각이 시간당 소득을 높이는 것도 부자가 가진 능력 중에 하나겠다. 시간당 소득을 높이면 마음의 여유가 그만큼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몸과 건강과 돈이 많은 게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는 뭐예요? 저는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고 시간적으로도 자유로운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을 많이 느끼는 그게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해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여유 그걸 좀 가진 삶이 부자의 삶이 아닐까. 경제적 자유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준비해온 질문에 이것도 있어요. 우리 진짜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 엄청 많이 들으면서 살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생각할 때 경제적 자유란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액수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자유롭게 얘기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란 무언가를 살 때 내 가게에 좀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이 없이 나에게 진짜 필요할까? 이런 고민으로 무언가를 구매할 때 그 기준이 그 금액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 진짜 필요할까? 본질적인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님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란 돈의 액수가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어제 잠깐 수업에서 얘기했던 이 세상에 나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뭔가를 산다고 하면은 그때도 금액이 크게 상관이 없을까? 여기 책 중간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내가 이걸 갖고 싶을 것인가?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럼에도 사고 싶다 하면은 산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파인다이닝에 빠져가지고 옆에 막 사람 아무도 없어도 내가 이걸 즐기고 싶을까? 라고 생각해보면은 즐기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 저는 돈에 대한 불안함이나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는 게 경제적 자유 같아요. 항상 돈 벌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노후 걱정, 저축 걱정, 알 수 없는 미래에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에서 자유로운 거. 돈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들어요? 노후 대비를 생각했을 때 내가 60, 70을 될 때 연금이라도 받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불안. 이걸 떨쳐내야 되는 거 아닌데 나는 월소득이 현재 이런데 마치 그때 악화가 되면 악화가 됐지 나아질 거라는 것보다 그런 두려움이 근데 우리 누구나 그런 생각 하지 않았어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진짜 60살이 됐을 때 내 인생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막막해서 오히려 생각을 치워놨어요. 이거 지금 생각해봤자 스트레스만 쌓이는데 그리고 뭐 보험을 들거나 연금을 들기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액션을 취할 게 그 당시엔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추가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님이 느끼는 감정이 그때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돈에 대한 두려움이 들 때 지금 여러분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처럼 생각을 치우는 거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부터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루의 예산을 정해놓고 그 돈을 쓴다는 그게 정말 작은 제가 할 수 있는 실천. 안 그래도 어제 오늘 청담캔디 언니 분께서 올려주는 그런 기사나 신문 같은 거 보면 요즘에 진짜 경기 심각하다. 대출이 엄청 최고치다. 막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돈을 아껴야 하는 걸 알아. 알지만 또 막 사고 싶은 것도 생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하루의 예산을 정해서 그 안에 쓴다라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다른 분 그 돈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이겨내는지? 돈 공부를 하면서요.
이렇게. 사실 요즘에 제가 요새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저녁에 집밥을 안 해먹고 많이 시켜 먹는데 좀 압박감이 조금 있거든요. 이제 외벌이를 하다 보니까 애기도 있고. 좀 불안한 마음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공부를 하니까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스스로 위안을 삼아 봅니다. 오늘은 진짜 완전 기초적인 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저는 돈 공부랑 경제 공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경제는 전반적인 상황이 돌아가는 거를 본다면 돈은 내가 왜 많이 벌고 싶은지, 여기에 왜 소비를 유독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정도 나의 결핍도 파악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돈을 버는 그 동기가 생기면 그 다음에 목표가 생겨서 경제 공부를 하고 투자 공부를 하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돈 공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돈이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전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난 돈이 없으니까 그럼 나는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막 박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노력 할 생각 안 하고. 근데 잘못 받아들였었어요. 돈이 있으면 그냥 돈이 저절로 불어난다고 생각을 한 거지.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그 생각입니다. 복리, 주식 넣어놓으면 우상향. 그럼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 넣어놓고 더 많은 복리를 얻을 테고 투자를 하면 원금이 일단 크니까 그만큼의 복리가 더 커지게 그게 돈이 돈을 부르는 건가? 비슷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본 경험이 없었으니까 주식을 해야 하고 돈이 있으면 굴릴 줄 알아야 하고 그런 게 돈이 돈을 번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알리사 보면 조금 생각이 바뀐 게 저런 게 돈이 돈을 번다라고 생각이 든 이유가 경험이잖아요.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게 늘어나고 그 하고 싶은 걸 제약 없이 할 수 있고 경험하고 그럼 또 나는 성장하고 그걸로 내가 또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게 돈이 돈을 번다라는 걸 좀 옆에서 배우고 있는 느낌이라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저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답변이긴 해요. 되게 좋네요.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투자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을 어느 정도 주식이나 투자하는 곳에 돈을 넣어뒀을 때 저절로 돈이 만들어지는 방향을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 이게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돈의 액수랑 상관없이 돈그릇이라는 말도 떠오르네요. 이 질문에. 돈그릇이 작다면은 투자 금액도 적을 수 있고 돈그릇이 크다면 뭐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각자가 얘기해준 내용에 모두 다 좋다고 생각해요. 공감하는 내용도 있고. 제가 이해한 돈이 돈을 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인 것 같아요. 돈그릇 얘기해줬잖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은행의 이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고 주식에다가 돈을 넣어놔. 근데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도 많죠. 솔직히 돈 많은 사람들이 막 베팅을 해서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돈 그릇이 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책을 읽다 보면은 돈이 돈을 번다라는 의미 자체가 돈을 어떻게 일하게 만들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려면은 이 돈을 어디다 넣어야 하는지 판단력도 생겨야 될 거고. 솔직히 많은 돈을 넣을수록 더 돌아오는 게 크잖아요. 잃는 것도 크고. 그래서 그만큼의 대담함도 가져야 될 거고. 그런 마인드적인 부분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되겠죠. 그냥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더 생기거나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패시브 인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면서도 돈이 들어온다. 그게 패시브 인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 예를 들면 뭐 배당 수익, 월세, 이자 수익 아니면은 내가 강의를 한번 올려놓으면 그 강의가 팔릴 때마다 돈이 들어오겠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엔 당연히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제 일이 돈을 번다라는 거에서 전 많이 멀어져서 일은 나의 자아실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로 돈을 번다라는 것보다는 일로 나를 키우고 돈은 그걸로 인하여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나는 계속 이렇게 펼치고 다닐 거잖아요. 그 아이가 계속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강의, 인스타그램도 블로그도 그렇고 글을 계속 남기는 이유는 저는 걔네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거든요. 와닿진 않아요, 사실 아직은. 그래서 저는 자동화 수익이 이제는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나의 뿌려놓은 발자취가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방금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일로 돈을 번다라는 거는 이제 의미가 거기서 멀어졌고 일로 나를 키우고 거기에서 돈이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부자들 책의 공통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직업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데요. 직업은 그냥 하나의 수단이다. 그 수단도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이다. 저는 블로그 대신에 인스타그램에다가 글을 올리고 있었고 SNS에 올린 컨텐츠들은 나의 영업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칠 새가 없어. 저도 완전 동의를 하고요.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단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금전적인 게 중요하고 금전적인 부분이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금전적인 불안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동 시스템은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동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게 평생 갈 수가 없고 결국 나이를 먹고 늙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동 시스템까지는 아니라도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리고 남편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아들 명의로 또 주식도 넣고 있거든요. 일단 아들로 하는 이유는 시간적인 복리 그게 훨씬 그 이득이 크기 때문에 넣고 있고 이제 자동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또 과정 발판이라고 생각해요. 아기 때부터 이렇게 주식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20살이 됐을 때 어떤 느낌일까? 또 상상하게 됐어요. 노동수익, 자동수익 나눠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노동수익은 우리가 어쨌든 늙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제가 주말에 청담캔디 언니 강의 듣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분이 올해 67세래요.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걸 다 도전하는 중이래요. 근데 67세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에 도전할 수 있는 여유가 어디서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성취한 결과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돈이 있어서 마음껏 더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분의 노력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동 수익도 님이 얘기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60대, 70대, 80대 막 되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겁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근데 저도 그러고 싶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꼬부랑 할머니 돼도 김창옥 선생님처럼 강연을 다닌다거나 그런 거 너무 하고 싶어요. 얼마나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할머니 얘기 안 듣고 싶으려나? 답변해볼까요? 저는 앞서 두 분의 이야기가 거부감이 드는 게 전혀 아니라 잘 모르겠어. 왜냐면 나는 일이 좋은데 지금 하고 있는 일만으로도 해나가기가 너무 바쁘니까 자동 시스템 그것까지 해야 돼? 이 생각이 들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모르겠어. 아니야. 근데 우리 또 너무 공감하지 않아요? 우리 다 지나온 길이잖아요. 우리 또 20대 후반, 30대 초반 생각해보면은 저도 그때 그랬어요. 저런 심보로 돈 벌면 안 돼.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일하는 내 모습에 자부심 느끼고. 근데 그런 시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님과 저는 이제서야 자동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그 필요성을 느끼는 거지. 이렇게 같이 배우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 질문이에요. 부자의 마인드는 무엇일까? 조금 더 넓고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부자들은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으며 유지하면서 살고 있을까? 넓고 깊게 대답해야 된다 해서 그냥 대답할게요. 부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인드는 자기를 믿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믿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뭐 바닥을 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요만큼의 빛이라도 움직이게 하잖아요, 사람을. 책을 읽거나 투자책을 읽으면 대부분 나는 이만큼 실패해봤어라는 얘기가 진짜 많잖아요. 결국 다시 나를 믿고 내가 할 수 있다 다독여주고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아닐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지금 되게 최근 한 달 사이에 엄청 답변이 확 달라진 느낌인데? 이제 곧 돈을 벌겠어요. 두 분 중에 누가 해볼까요? 제가 생각한 부자 마인드는 완전한 기버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사회에 다 환원을 하고 재능 기부를 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런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우리나라를 많이 먹여 살리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저는 놀랬던 게 그 김승호 회장님께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 강연비가 1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다른 분들이랑 같이 네 분이서 하는데 그분의 그 가치는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강연을 하신 거일 텐데 강연비 자체도 놀랐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일하시는 것도 놀랐어요. 진정한 부자들이란 본인의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를 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닐까. 답변 들으면서 계속 몇 번 소름 돋았어. 너무 좋아서. 제가 나아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되게 많은 힌트도 됐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데요? 되게 멋진 답변이다. 진정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제가 돈만 벌지 말고 돈도 벌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게 돈만 버는 사람들은 나누질 않아. 오히려 제로섬 게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돈을 다 가져가기만 하죠. 근데
뺏기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계속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가 원래 내가 돈을 내고 뭔가랑 바꾸는 거니까 김수금 회장님처럼 많은 돈을 벌었다? 저렴한 금액으로 내 노하우를 풀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엄청 나누는 거고 내가 만든 상품이나 그런 서비스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런칭하는 것도 하나의 또 기버가 될 수 있는 거고 많은 생각이 드는 답변이네요. 답변해볼까요? 제가 요즘 사피엔스를 너무 재밌게 읽고 있는데 식민지를 정복하느냐 아니면 신대륙을 발견하느냐 이 차이가 엄청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복은 갖고 싶은 욕구인 거고 발견을 하기 위한 거는 호기심이고 더 큰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자의 마인드가 이런 거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어요. 돈만 버는 게 무언가를 정복하고 뺏고 이러는 기버 마인드가 세상에 더 전해줄 수 있는 가치가 어떤 걸까라는 호기심 발견하려고 하는 그게 부잖아요. 책을 읽다가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해서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번뜩번뜩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삶이 많이 바뀌어요. 이게 저는 책을 자기화해서 읽는 거라고 생각해요. 문장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삶에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고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딱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깨달음이 생길 때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책으로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를 경험하게 될 거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긍정이든 부정이든.